국민TV 시사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아유, 오늘 분장이 또 깻잎 머리입니까 오늘은? 오늘은 그 학부모 컨셉입니다. 아, 학부모 컨셉이요? 예. 아, 오늘 나오시는 분이랑 연관이 좀 있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학부모가 이러고 다닙니까? 30년 전통의 음향기기 전문점. 우리 또 최욱 씨 준비하고 있죠? 오, 색깔이 바뀌었네요? 저번엔 금색 마이크였는데 네, 검정색 마이크. 요즘에 이 비슷한 유사 제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하나 있길래 봤더니 경진 마스컴이 아니었어요. 아이, 그 왜 그런 거 사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아, 버리셨어요? 버렸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경진 마스컴입니다. 네. 음향이라든지 음질, 그 다음에 뭐 안에 있는 프로그램, 뭐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유사품에 주의하시고요. 네. 야, 근데 그게 그 경진 마스컴 스피커로 네.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음향의 어떤 그 볼륨 자체가 유사품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 그렇군요. 경진 마스컴이 원조고 경진 마스컴이 진리입니다. 네. 1544-4565 1544-4565로 전화 주시거나 검색창에 경진 마스컴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여기까지.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모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이분의 이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한 사람으로서 이 많은 것들을 네. 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참 큰 또 결례를 범하시네요. 네. 네, 굉장히 불편해하신 분들이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자, 정말 뭐 의전서열도 굉장히 높으셨고, 뭐 정치면 정치, 교육이면 교육, 정말 다방면에서 또 신앙까지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셨던 그 분이시죠.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 교육감님, 예,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딱 보자마자 학부모 만나는 기분이 들어요. 한 번에 네. 그렇게. 예. 제가 실제로 우리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 학교에 애들을 보내고 계시죠? 학생을 2명이나 보내는. 네. 아유, 그렇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네.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졌습니까? 확실히 좀 다른 게 느껴져요? 근데 교육감님 이후에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하여간 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뭐 실증을 느낀다든지 혹은 뭐 거기 가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학교가 즐겁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하여튼 경기도가 그동안 학교를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네. 애들이 행복해져야 한다. 예. 하여간 그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예.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잠을 좀 많이 재우자. 예. 그래서 9시 등교를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예,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애들이 행복해할 겁니다. 예,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그냥 수선 떨고 그렇게 네.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놀 거 즐길 거 다 하고 밥 먹고 다 이렇게 할 일 보고 그리고 학교 가는. 원래는 몇 시까지였죠? 보통 한 이제 급간으로 다른데요. 네. 가령 뭐 고등학교는 7시 반, 아, 뭐 네네네. 중학교는 8시,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8시 반까지 늦어도 와야 되는 네. 그렇게 됐었죠. 초중고 다 9시입니까 이제는? 네, 전체 다 9시로. 경기도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일찍 일어나고 키가 안 컸어요. 정말. 진짜라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일단 인사 한 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입니다. 네, 아유 가을인데 이 가을이 되면 더 춥고 스산한 분들이 아마 고3 학부모들이 아니실까. 아이고, 예, 예. 네, 며칠 있으면 이제 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게 정말 아주 국가의 대사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주 대란이죠.
그래서 참 이게 걱정도 많은데 아무튼 마음 놓으시고 미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우리 저 교육감님은 진짜 한 존재로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 네.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은 국회의원도 하셨죠. 그리고 장관도 하셨죠. 교육감 하셨지요. 대학 총장 하셨죠. 네. 신부까지. 와, 정말 다 하세요, 다 혼자.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네. 이 중에서 본인 적성에 제일 맞는 건 무엇일까요? 네, 복잡하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역시 제일 뭐라고 그럴까,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힘든데 네. 정말 고달퍼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늘 좀 맑은 뭐라고 그럴까 느낌을 주는 교육감직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네. 아, 뭐 쉽게 얘기하면 또 재산 한번 더 하시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글쎄, 전 이제 그게 팔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정말 교육감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네. 사실 그 김상곤 지금 교육부총리 예. 그분이 벼랑간에 2014년에 교육감직을 그냥 그만두시면서 네. 경기도가 아주 그냥 멘붕에 빠졌었습니다. 경기도지사 나가시려고 글쎄 그러셨죠. 예.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아무튼 뭐 이거 누가 그럼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다급해져가지고 저를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그 성공회대학교 제 연구실로 오셔가지고 좀 대타로 좀 나가달라. 그래서 저는 대타할 능력이 없는데 뭐 그랬는데 아무튼 역시 밀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상대 후보가 누구였냐면은 조전혁이라고. 아시죠? 전교조 제일 조전혁 의원요? 예, 그렇죠.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 무서워요. 네. 그 양반이 어마어마하게 전교조 선생님들한테 네. 그 배상을 하셨죠. 네. 예. 동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동전으로. 동전으로 처음 했다가 예, 나중에 아주 큰 코 다쳤죠. 그 양반. 예. 명단을 함부로 공개했다가 예, 그렇게 큰 코를 다치셨는데 이번에 뭐 또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두 번 실패하려고 나오겠습니까? 경기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저 파주부터 시작해서 여주로 또 저기 연천 포천에서 어딥니까? 저기 안성까지. 그럼요. 저기 평택까지. 평택, 화성, 뭐 오산 다 예. 거기까지 다 내려가고 네. 해안가로는 저 서쪽에 김포, 예. 대부도 여기까지 예. 다 있고요. 아. 심지어 저희가 관할하는 데가 이 군사분계선 안에 있는 그 대성촌, 대성 마을에 예. 있는 대성초등학교도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희는 아무튼 극과 극입니다. 예. 하는 거기에다가 거리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 지금은 다문화 가족들이 경기도에 있는 학생만 거의 3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안산에도 있고 시흥에도 있고 뭐 예. 각지에 다 있습니다. 오늘 여주 같은 여주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우리 책임이 아주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답지 않게 아주 좀 무식한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네. 그 교육감이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요. 네. 교장 밑에 교감이 있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교육감 하니까 이 교육장 밑에 자리 아니냐. 그렇죠. 네. 교육장은 각 시군에 있는 그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교육장입니다. 최고가 교육장이고. 제가 임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와, 그래요? 희한하네. 근데 이 직책은 오히려 정상적이면 교육장 밑에 교육감이 돼야 되는데 네. 여기 뒤집어놨죠. 그 이름을 좀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바꾼다고 어떻게 바꿀지. 네. 그래서 교육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교육감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주민 직선으로 뽑기 때문에 지난 2009년부터 주민이 직선으로 뽑아서 유초 중고의 교육을 법률에 의해서 책임지고 있는 유초 중고의 학예와 교육을 담당한. 그럼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게 아닙니까? 교육부는 이제 감독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뭐 이런 아주 무서운 부서고요. 네. 네. 옛날에는 아주 뭐 정말 교육부에서 장학관이 감독 나왔다 그러면 다 부들부들 떨 때도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비근한 예로 그 국정교과서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각 그 교육감님들한테 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을 때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은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안 된다 할 수 못했었죠. 왜냐면 저는 주민이 뽑았으니까 네. 제 윗사람은 경기도 도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경기도 도민의 명령을 나는 들을 수밖에 없다. 우리 학생들 뜻이 중요하다. 교육부 명령이라도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이제 제 입장이었었는데요. 예. 그거 아주 맹랑했어요. 왜냐하면 국정교과서라는 게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들으시면 아마 놀라시겠지만 국정으로 바꾸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육부 차관에게 있어요. 오. 교육부 차관에게 있는 이 권한을 교육부 차관이 고시하면 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무슨 국무회의에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 동의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저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부 차관이 고시만 하면 어떤 교과서인지 국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교육감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없네.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예, 교육부의 이 행정고시를 위반하는 것이 이게 직무를 벗어나는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러나 교육감은 이 민선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책임 이외에 다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그런 걸로 징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제가. 네. 예전에 사실 그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체벌의 왕이었어요, 제가. 안 맞은 사람 뭐 누가 선생님들한테 있어요. 뭐 제가 대들거나 혹은 뭐 교칙을 어기거나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왜 맞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밥 먹었다고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다 지킵니다. 근데 얼굴이 커서 맞으시는 건 아니고 가끔씩 한번 선생님들 약 올려가지고 약을 올려요? 그게 아주 대폭발을 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제 만우절이었는데 저희 교실이 4층이었어요. 5층이었구나. 5층에서 이제 베란다에서 청소 지도하시는 선생님 계신데 다 이제 문을 다 창문을 다 잠가버리고 그냥 그대로 집에 가버렸죠. 그래서 선생님이 119에 그때는 뭐 휴대전화도 없었을 때요. 저건 체벌이 아니고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건 진짜 뭐 저런 게 다 있어. 네,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이제 변을 보시는데 그 두꺼운 호스로 된 수도를 틀어가지고 아래 위로 막 물을 틀어서 그냥 완전히 거지가 돼서 나오게 해가지고 저 미친놈 아닙니까? 저 진짜 내가 다 열받네. 아니 예. 졸업하신 게 정말 천행입니다. 야, 진짜 스승의 은혜가 절로 나오네. 선생님들하고 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그게 뭐가 즐거워? 혼자만 즐겁지. 선생님 너무 권위적이어서 그래서 제가 좀 권위를 좀 탈권위를 위해서 탈권위를 위해서 제가 애를 좀 썼는데 그래서 뭐 한 번 맞을 때마다 한 30대 17대 뭐 이렇게 맞아가지고 진짜 조금 맞았다. 진짜 하는 짓에 비해서는 진짜 조금 맞았네. 그리고 화장실에 물 뿌린 건 인공 비데 같아가지고 좀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도 걸어 잠궈서 못 나오게. 요즘 체벌 없죠? 요즘은 체벌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요? 아니면 경기도의 경우는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거 우리 김상곤 부총리께서 교육감 하실 때 그걸 만드셔가지고 지금은 체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체벌의 유무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가만히 있자. 그건 법률을 좀 다시 봐야 알겠는데요. 근데 체벌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상 선생님에게 주어져 있는 교육적 하나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이 뭐 매를 대더라도 무슨 뭐 학생이 미워서 됐겠습니까? 그저 잘 가르친다고 해서 매를 댔을 텐데 그러나 그것이 역시 학생들에게는 아픔이었고 실제 그것이 교육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게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 논의가 있어서 경기도 도의회가 경기도에서는 그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오해가 좀 있어요. 이게 체벌을 못하게 하니까 애들이 막 선생님에 막 대든다. 통제 안 돼요. 이게 뭐 골치 아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고. 저런 놈들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예요? 글쎄. 이런 학생이 지금 있다 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저는 체벌만 안 했으면은
체벌만 안 했으면 저는 조용히 잘 졸업했을 겁니다. 너무 때리니까 뭐 때려도 한 17대, 30대 때리니까 저도 나름대로 방어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어권. 근데 요즘에 학생들은 방어권을 세게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교권을 좀 확립해달라. 이 교권이 너무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네. 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선생님이 참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회적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학생도 변화되지 않겠느냐. 어려워도 쉽지 않아. 선생님 이렇게 가십시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막 어렵습니다. 보는 걸 보면 쉽지 않다. 막 선생님을 거의 뭐 성희롱 수준으로 이런 영상들 많이 보거든요. 제가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아가지고 선생님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한평생.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행사를 갔어요. 이 무대 올라가고 여러분 딱 한마디 하는데 앞에 어떤 그 고등학생이 꺼져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꺼지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얘가 계속 그렇고 하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행사하는 내내. 근데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와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야 선생님이란 직업이 너무 힘들겠다. 와 근데 진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죽을 뻔했어요. 우리 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상상 못하죠. 물론 이제 이게 체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러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선생님이 예를 들어 그런 정말 막무가내식 학생을 예를 들어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뭐 경찰을 불러서 제지를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마땅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체벌 대신에 이제 벌점을 줘왔었습니다. 벌점. 학생들에게. 예. 근데 벌점을 주는데 사실은 똑같은 사안이 없잖아요. 다 다르지 상황마다. 그래서 선생님이 벌점을 줄 때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다 불만이죠. 왜 저쪽 얘한테 줄 때는 왜 벌점을 3점을 주고 왜 나는 5점을 주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선생님들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그래서 제가 그걸 없애면서 그러면 벌점제도 이제 없습니까? 벌점제도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주 욕을 많이 먹었죠. 뭐 선생님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애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애들을 통제하느냐. 애들을 어떻게 이 훈육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다스리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아유 또 저 현장에 안 계셔서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것이 뭔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정 어려우면 학생들과 함께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걸 반에서 아이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합의를 한번 해보자. 그 학생들이 규칙을 정하는 거죠? 학생들이 규칙을 정하는 거죠. 안 지키면 학생들이 벌을 줍니다.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어떻게 벌을 주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정해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뭐 담배 피우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혹은 뭐 학교에서 뭐 이제 그래요? 담 넘어가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나 여전히 선생님들로부터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교실에는 그렇게 말썽쟁이도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주변이 부산해가지고 수업 분위기를 망치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이건 교육적으로 가야 된다. 또 선생님이 아무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된다. 아이가 변화될 때까지. 그것이 교육이지 아이가 안 따라온다고 해서 뭐 그냥 뭐 막 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 교육관님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한 반에 여기 한 10명 있고 이러면 좀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많긴 많나요? 한 30명 되나요 지금 고등학교? 지금 30명 내외죠. 내외죠. 지역에 따라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많이 줄었군요. 30명 내외로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그리고 68번까지 있고 그랬는데. 제가 항상 64번이었거든요. 네. 최욱 씨가 왜? 키 큰 애가 1번이고. 거긴 또 순서대로 1번. 제가 64번. 네. 항상. 정말 멸치 많이 먹은 날은 63번. 저는 1번이었습니다. 몸무게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정말 학생들을 이 통제나 훈육의 대상이 아닌 정말 인격체로 보신다는 거 자체는 아름답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네. 선생님들이 일단 당장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근데 이런 과도기를 잘 겪어내면은 예, 때리지 않는 선생님을 보면서 학생들도 그만큼 폭력의 수준이 현저히 줄게 돼 있습니다. 네. 선순환 되는군요. 예. 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세계 누르고 마이크로. 당신의 스마트폰이 400배율의 현미경으로 변신됩니다. 간단한 작업으로 피사체를 고배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리포트할 수 있는 누르고 마이크로는 실험실 연구원, 과학교사, 대학생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착한 가격, 고품질의 현미경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누르고 단넷에서 바로 주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식초를 이번엔 더 많이 뿌려보자. 어머나. 이게 식초는 맞아? 네, 맞아요. 어? 그래? 이거 고문인가요? 차라리 사약은 맛있겠어요. 맞아요. 휴지 냄비에다가 식혀놨는데. 새 휴지니까 이제 다시 빨리 냄새 맡아봐. 지금 이거요? 안 나? 여기다.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어우 한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쉼표 제주 쉼투어, 제주 쉼투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여행 하실 분들은 무조건 이곳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항공권, 렌트카, 숙소, 버스, 관광 택시 등 다양하게 편의를 또 제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쌉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요, 제주도 토박이 국민TV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네. 예, 무엇보다도 제주 여행 덤터기 쓴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제주의 구석구석을 소개하기보다는 그냥 어디서 대충 들은 풍을 갖고 제주 여행 하려는 분들, 네. 이분들한테 제주 쉼 투어가 확실한 답이 될 것입니다. 네. 예. 제주도 이제 가시면 보통 그 관광객들 가는 식당만 가고 네. 관광객들 네. 가는 뭐 무슨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뭐 네. 그런 데만 가다가 오기가 십상인데 예. 이 제주 쉼투어와 함께라면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 뭐 네. 그런 데를 골라서 또 데려가 주신다는 거죠. 네, 누가 가도 네. 원희룡급 의전을 해드립니다. 네, 원희룡급 네, 의전. 함께 예. 해주시면 그 고맙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랑은 합의된 내용이에요? 아니 왜 그 이상으로 해주겠다는데? 네. 그래요? 네. 자, 어디로 전화하면 이런 대우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여행사는 희롱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64-725-4500 064-725-4500번입니다. 그게 뭐 크게 이렇게 불편할 일은 없을 텐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많어? 저런데. 네,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머리에 뭐 좀 꽂고 나와봐. 야, 이 분장만 한 40분 걸렸어. 성의가 있어야지, 성의가. 뭐 맨날 그렇게 애드립을 연구를 해요. 분장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리지 않는 선생님을 보면서 학생들도 그만큼 폭력의 수준이 현저히 줄게 돼 있습니다. 네. 선순환 되는군요. 예. 네. 그래서 오늘도 학부모들하고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정말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학교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것이 하나 핵심이었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되면
스스로 학생들이 어떻게 책임 있게 자세를 취하느냐, 예. 선생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예.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잘 만들어갈 수가 있는 뭐 그런 과정이 되겠죠. 사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때 보면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가르치지 않아요. 정치를 가르쳐주고 뭐 사회 뭐 혁명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 자체가 완전히 금기였고요. 또 노동 교육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뭐 사회 나가면은 뭐 알아서 배워야 하는데 배운다는 게 뭐겠습니까? 처세술이죠. 그냥 뭐 힘 있는 사람한테 까불지 마라. 모난 놈이 정 받는다. 모난 돌인가? 모난 돌로 가요, 돌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모난 정이 돌 맞나? 저 교육의 폐해입니다. 저런 무식한 놈을 만들어냈어요.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민주 시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거의 노예를 만들어낸다고요. 맞아요. 노예로.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중고등학교 때 그 정성껏 가르쳐야 할 그런 교육인데 교육의 영역인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의 목표 자체를 마치 우리가 입시에 뭐 좋은 성적 받는 거를 목표처럼 생각해서 이제까지 교육을 해왔는데 경기도 교육에서는 목표를 좀 그러지 말고 더 분명하게 해주자. 네. 그래서 해놓은 것이 우리 아이들을 민주 시민으로 기르자. 그러니까 민주 시민이 되는 목표가 우리 교육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지난 몇 년간 민주 시민 교육도 해오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역시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학생 500명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 학생이 딱 손을 들더니 이제 교장도 투표로 정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야, 그거 재밌다. 제가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학생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는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배경이 있을 거고. 야, 이거 민주시민교육의 결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정책을 내서 정책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요 지난 주간에 정책 마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책 시장에 자기들이 만든 정책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야, 훌륭하다 진짜. 그래서 학생들이 한 그룹 지어가지고 한 30개 정책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놀라웠게도 이거 민주시민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3세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줍시다. 그러는 게 나온 거예요. 13세요? 13세부터. 거의 중학교 갈 때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그러니까 야, 이거 빨라도 좀 너무 빠르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서. 근데 실제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보고 선거권, 피선거권 하는 그 선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실제 여기서 좀 골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조금 다르니까 이것도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는 지방선거에 시장을 뽑는데 지역시장을 뽑는데 만 14세부터 투표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보다 더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의 시장, 자기 동네의 시의원 이걸 뽑는 데는 청소년들도 투표를 하도록 벌써 이미 그 시작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결코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국민 TV, 국민 주권 시대에 정말 맞는 것처럼 학생 주권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 시민이 될 자질을 이제 학생 때부터 이렇게 키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쩌면 이거는 참 안 합니까? 그 예를 들면 그 노동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는 거 근로계약서. 그런 거는 우리는 왜 안 가르치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경우는 이제 재학 중에 그 공장에 취업을 해서 인턴으로 일하거나 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노동법에 대한 강의를 다 하고요. 공부를 다 하고 갈 때 물론 그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도 맺고 그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자기 의견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치죠. 모든 학교에서 하진 않고 모든 학교에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대체로 저희가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건 교육을 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인권이라는 어떤 의미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대한 모든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고 특히 남녀의 평등이라든가 이런 네네. 문제는 아주 더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실 무슨 뭐 이 돈이 많고 적음 혹은 사회적 신분이 높고 낮음 이런 것이 아니고 네네. 인간으로서 갖는 그 기본권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가르치죠. 특히 지난 촛불 대회, 촛불 시위, 촛불 축제 작년에 있었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쩍 헌법 정신에 대해서 아주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건 정말 저는 산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네. 학교에서 가르치면 물론 이제 학생들도 좋고 전 교사분들도 좋고 다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익숙하신 뭐 학부모님들께서는 야 이거 이런 거 가르치느라고 우리 애 성적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경기도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서울 뭐 다른 데랑 다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 애 학생들만 성적 떨어져서 뭐 좋은 데 못 가면 책임질 건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죠? 네. 어떻게 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과정 속에 있으면서 네. 지금 이 시대는 옛날과 같은 교육의 방법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이 높아진다. 이게 아니고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학생들을 성적과 등급으로 매기지 말고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자기 인식이 더 커졌느냐 이런 네. 것으로 평가를 하자. 그래서 평가 방법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던 것이 다 이 지식 전달이라고 얘기하지만 지식을 외우는 거였잖아요. 네네. 가령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이거 다 외우고 뭐 구구단 외우고 다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 보면 뭐 세종대왕은 몇 대 왕이었느냐 그럼 꼽아가지고 몇 대 이렇게 점수 따져서 그 맞으면 점수 네네네.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그러는 건 저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가령 뭐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서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세종대왕이 몇 대 대왕이지 찾으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또 그게 설득이 됩니까? 부모님들께? 설득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설득을 하고요. 네. 시대가 바뀌었다. 네. 이제는 정말 이저 국민 TV 이런 거 잘 보면서 네. 상상력을 길러야 된다. 상상력이 힘이고 그 상상력이 꿈이고 그것을 실현내고 싶은 자기 동기만 있으면 네네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여전히 것 같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 참 교육감님 참 멋지십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뭐 그런 얘기예요. 아까부터 하고 싶어서 얘기해.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또 이제- 진작에 왜 안 해주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입고 걷기만 하면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속옷이 있다? 틀어진 골반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골반의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바디로직을 입기 전 제자리에서 50걸음을 걸어본 후 바디로직을 입고 걸어보겠습니다. 이야, 눈에 띄는 변화. 바디로직의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의 회전력이 근육과 골격을 자극해 골반을 바로잡아줍니다. 입고 걷기만 해도 통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디로직은 상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효과가 없으면 세탁하거나 사용한 후라도 100% 환불 보장. 자세한 환불 규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바디로직을 검색하세요. 나한테 맞는 것도 있었네. 아이스박스 전문 생산업체 세이블 대원산업.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튼튼한 바퀴와 우수한 단열 효과. 대원산업 세이블 아이스박스. 기존의 아이스박스에 테이블에 편리함을 더했다. 대원산업 세이블 T 아이스박스. 캠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레저용 아이스박스. 대원산업 마이 카니발. 남녀노소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아이스백. 대원산업 세이블백. 낚시에 필요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도구함. 물고기를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투입고. 이동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멜빵끈.
마이 파트너. 다양한 사이즈의 업소용 아이스박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레저 활동의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주소창에 세이블 대원산업을 검색해주세요. 아직도 삭막하게 문자로만 인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주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총알 배송 오케이. 시들시들한 재생꽃은 이제 그만. 꽃마트는 농장 지경의 싱싱한 꽃만을 사용합니다. 주문하고 걱정은 그만. 확실한 배달 사진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세요.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겨울철 최고의 별미죠. 포항 죽도락 과메기. 과메기는 우리 또 최욱 씨의 최애 아이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과메기가 소중한 이유는요. 이 기간이 아니면 맛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최고의 품질을 여러분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엄마는 과메기 한 번에 몇 마리까지 드세요? 이게 최고 기록이 그 어장을 다 해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세 줄, 빨래줄로 세 줄. 빨래줄로 세 줄. 대단합니다. 네. 하여튼 뭐 가끔 과메기 이렇게 좀 비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이 죽도락 과메기는 비린 맛이 전혀 없다죠? 달콤합니다. 네, 숙성을 잘 시켰기 때문에요. 네. 꼬들꼬들한 맛깔나는 최상품 과메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포항 죽도 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정성껏 만든 겁니다. 포항 구룡포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식으로 해가지고 비린 맛이 달콤함으로 쫙 바뀌는 놀라운 역시아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 달콤한 죽도락 과메기 드실 분은요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바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교육 관련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총괄하시다 보면 당연히 함께 논의돼야 될 파트너라고 할까요? 그 뭐 지방 의회라든지, 그러니까 광역 의회가 되겠군요. 경기도 같으면 그런 데랑 얘기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잖아도 오늘 제가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의회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계시는 박승원 대표가 이렇게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 앞에 와 앉아 계신데. 가능하면 좀 여기 모셔도 될까요? 아유, 좋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괜찮으면 여러분 박수로 우리 박승원 대표 네, 반갑습니다. 네. 박승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의자를 바짝. 네. 둘이 친하시면 그냥 무릎에 앉으시죠. 우리 이제 지방 자치에 있어서 경기도라는 행정의 자치가 있고 교육 자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방자치의 하나의 핵심이죠. 이 두 자치기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아주 감독하고 통제하고 뭐 승인하고 하는 권한이 경기도 의회에 있고 그 사실 제일 무서운 분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네. 아유 무서워라. 네. 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300명 있잖아요. 네. 경기도에는 128명의 도인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잘생긴 박승원입니다. 아니 그저 대표의원이라고 하시면 어떤 원내대표 같은 원내대표 국회 원내대표 있죠. 네네네. 원내대표하고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경기도에는 128명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현재 70명입니다. 원래 75명인데 5분이 딴 데로 가셨고 네, 현재 70명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국민의당으로 갔습니까? 5명이? 예, 그쪽으로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당은 또 바른정당하고 그래서 경기도 의회는 이제
바른정당으로 일부 오시고 예. 자유한국당에서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일부 가셔서 예. 국민바른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교섭단체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그 두 당이 한 당이에요. 네, 두 당이 한 당입니다. 맞습니다. 네. 국민바른연합. 그럼 여기 대표는 어떻게 뭐 의원총회 뭐 이런 걸로 해서 뽑습니까? 그 국회 원내대표 똑같습니다. 의원들끼리 서로 네. 그 선거운동을 통해서 네. 선출직으로 뽑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1등을 하신 거고. 1등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차에서 1차에서 과반. 예. 압승했습니다. 그 외모로. 일단 외모하고요. 그리고 원래 출신이 광명이시라 예. 늘 빛이 나가지고요. 네. 예. 지난번에 양지대 시장님 여기 다녀오셨잖아요. 또 존경하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정 교육감이 오신다고 그래서 응원도 좀 할 겸해서 제 주변에 또 이렇게 맘마이스 팟캐스트 광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구경하러 왔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도지사는 그 바른정당이고 교육감님은 뭐 당적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진보 교육감이시고 그 어떻습니까? 경기도 의회 표정은 또 그 풍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의회 이렇게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책 질의라는 걸 합니다. 정책 질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로 남경필 지사를 향해서 정책 질의를 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저한테 이제 정책 질의를 하고 대략 풍경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당적은 없고 당하고 관계도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어떤 진보적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야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실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다 잘 이 교육에 관한 한 적어도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역시 여야가 없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다 공감대를 만들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감님 뭐 뉴스 크게 한번 났잖아요. 그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서. 네. 그건 어떻게 해결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는 게 사실상 그 법률의 일부를 어겼다 이렇게 해서 노동부에서 그걸 결정을 지었는데요. 네. 사실 그 결정 과정이 그렇게 올바르느냐 하는 문제의식은 저는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빨리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나간 십수년 동안 전교조가 해온 참교육 운동이라든가 교원들 내에 여러 가지 학습 분위기를 바꾸고 학교 발전을 위한 특히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법적 지위를 빨리 회복하는 게 옳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또 회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노력을 하자. 이게 제 기본 입장이고요. 네. 다만 현행법상으로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법적 노조 지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법원에 아직 계류 중이니까 그게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단협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려운 상황이니 이제 그거는 조금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하고 하여튼 지금은 힘을 모아서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다하자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해서 전교조가 하루 빨리 법적 지위를 회복해서 우리 교육을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더 잘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네. 교육감 이건 뭐 여담처럼 드리는 질문인데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 앨범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뭐 의정부 고등학교에서도 분명히 재밌는 사진 촬영이 있었을 텐데 학교 차원에서 이걸 봉수했어요. 언론들한테 공개 못하게. 그래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떻든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잘못됐다 혹은 뭐 좀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것까지도 학생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남겨주는 게 중요하지 학교가 그것을 막거나 이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사 패러디 같은 경우도 아주 빛나는 그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은데 그걸 좀 억제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있을 줄 알았으면 살펴보고 오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의정부고에서 이제 입장은 밝히긴 했는데 네. 뭐냐면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그 빛나는 창작들이 이제 인터넷에 화제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뭐 개인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좀 불필요하게 좀 알려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래갖고 학교에서는 그걸 좀 뭐 막았다고 얘기는 해명은 하더라고요. 그런 해명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정영진 씨? 아니 뭐 학생 보호 차원에서 학생이 뭘 보호를 해? 저기 요즘엔 다 아프리카 TV로 다 각자 다 자기 드러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세상에 좀 자기 창의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학생들을 뭘 보호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알려야지, 홍보를 해야지. 이제까지 학교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 그런 게 허용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의 이제까지 관행과 현재까지의 문화로서는 아마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이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는 역시 학생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학생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학생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어떻든 자기들이 판단해내고 자기들이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지. 아예 시도하는 것조차 막는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교육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네.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체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네. 한번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박성원 대표 의원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이재정 교육감님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까 교육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교육청이 혁신교육을 가장 모범적으로 해왔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변화를 뭔가 좀 선도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있으신 분들도 필요하고 그런 판단 속에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계셨었고 국회에서도 교육문화위원회 계속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국정 경험 포함해서 국회 경험 또 현장에서 유치원 또 원장도 하셨고 이런 분들 저희들 다 사전에 파악을 해봤죠. 유치원 원장도 하셨어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감을 모시면 경기교육이 정말 저보다 한 단계 성장할 거다 이런 판단들을 했습니다. 예. 아니 유치원 원장은 언제 하신 거예요? 야, 이거 몰랐네요. 네, 유치원 원장도 했고요. 저 충무로에서 학원 강사도 하고요. 야, 유치원 원장은 전혀 몰랐습니다. 상상외입니까? 최순실과 같은 또 이렇게 또 그런 역사가 있었네요. 네. 제가 그 강화에 있는 유치원 원장을 했는데 그 강화에 있는 유치원이 이제 거의 설립된 지가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 깊은 유치원이었습니다. 그 성공회가 강화도에 또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부속되어 있는 유치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치원 원장을 하고 지금도 그 유치원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인류 유치원입니다. 별걸 다 하셨어요, 진짜. 저를 그렇게 과소평가 안 하시기로. 저희들이 또 하나 깊게 본 거는 사실은 교육 문제만큼은 학부모 입장, 교사 입장, 학생의 입장을 통합적으로 보고 이걸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틀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력을 갖고 계신 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정확한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적임자를 또 잘 선택하셔서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이 아주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그 당선되시자마자 바로 세월호 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배지를 달고 계신데 이제 지난 4년 돌이켜 보셨을 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또 단원고 주변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현안들도 있죠. 어떻게 풀어내셨는지요? 예. 가장 우리 역사에 비극적이고 가슴 아팠던 사건이라고 하면 저는 세월호 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그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사회가 어떤 역할을 했어야 하느냐, 학생들이 왜 희생됐어야 하느냐, 그 과정의 교육은 뭐 했느냐 하는 등등을 살펴보면 사실 저는 정말로 이 문제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월호는 우리들에게 이 엄격히 얘기하면 작년 촛불 시위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그 첫 출발 지점이 세월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도 여기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죠.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 유가족들, 여러 관계, 그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참 그 슬픔과 아픔을 어떤 한편에서는 잊어버리고 싶고 어떤 한편에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잊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큰 비극이고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잊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해를 달리하는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든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든 다 정리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 교육이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 교육감님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겠군요. 그거는 지금 우선 혁신 교육 열심히 하고요. 제가 아주 발표를 하길 내년 3월에 입장을 발표를 하겠다. 그런데 제가 올 때도 떠밀려서 왔던 것처럼 누가 좀 떠밀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경기 교육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경험과 또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 해야 되고요. 사실은 뭐 그 의원들의 공격은 늘 있는 건데요. 정말 교육관님 잘 그거를 소통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또 경청하시는 관대 경기도 의회는 잘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년 다음에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박승원 대표위원님은 다음에 또 뭘로 나오십니까? 내년에요? 예. 내년에 말씀드려도 되나요? 빨리 다 하고 가셨어요. 그 지난번에 양기대 선생님 오셔서 방 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광명시장. 내년에 제가 광명시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적절하게 방 빼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왜 거기를 그 제가 이현주 지역구 도의원입니다. 제가 2번 당선시켰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다. 끝으로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경기도 교육이 한편으로는 학교를 혁신하는 혁신학교, 혁신교육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보완해 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을 학교,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연그러지면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밝아질 것이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또 그들의 희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교육은요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그리고 차기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네, 박승원 경기도 대표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